자, 여러분, 19세기에 쓰인 책 한 권이 지금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믿기 힘든 얘기 같죠?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한학자, 바로 서유구와 그의 정말 놀라운 저술송에 담겨있는 그 거대한 비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13. 네, 113.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에 나온 한 거대한 백과사전, 임원경제지의 전체 권수입니다. 와,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썼다고는 정말 믿기 힘든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113권이나 된다니? 그럼 이 책은 그냥 농사에 대한 기술들을 모아놓은 아주 두꺼운 책, 그냥 그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훨씬 더 거대한 야망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네, 정답은 물론 아니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책은요, 그냥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무너져가던 사회 전체를 아예 재부팅, 그러니까 리부트하기 위한 거대한 설계도 같은 거였어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삶을 위한 운영체제, OS for Life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서유구의 원대한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 핵심 개념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째, 삶의 OS. 둘째, 자연이라는 경전. 셋째, 모든 것의 전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멸의 그랜드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들어가 보죠. 바로 삶의 OS입니다. 113권에 담긴 이 거대한 계획. 아니, 도대체 서유구는 왜 이렇게까지 방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만 했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19세기 조선이 처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어떤 기본 이념이었던 성리학 있잖아요. 이게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흘러가서 정작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거죠. 말 그대로 지식은 지식대로, 삶은 삶대로 완전히 따로 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 단절을 극복하는 데서 서유구는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임원 경제지인 거고요. 이건 단순히 농사 짓는 법을 넘어서서 작은 농촌의 살림살이부터 국가 경제 전체에 이르기까지 현실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정말 거대한 통합 지식 시스템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운영체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 그 철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서유구는 그 답을 빽빽한 책들이 꽂힌 책상이 아니라 바로 자연 그 자체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자연경입니다. 자연이라는 경전. 이게 서유구 철학의 진짜 핵심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원본이 담긴 진짜 경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그 수많은 성현들의 책은 뭐냐고요? 그건 그냥 그 원본에 베껴 쓴 불완전한 사본에 불과하다. 와, 이거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생각이었죠. 자, 이 지점에서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기존의 성현들이 쓴 경전은 사본이고 권위와 그냥 늘 해오던 습관에 의존하죠. 반면에 서유구가 말한 자연경은 뭐예요? 원본입니다. 현실, 실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서유구는 책이라는 텍스트 너머에 있는 진짜 세상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서유구는 이 통찰을 정말 재치 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손님이 집에 왔는데 진짜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보고는 저거 인공적으로 만든 거네? 하고 의심하고, 반대로 사람이 만든 가짜 밀랍꽃을 보고는 와, 저건 진짜 꽃이네? 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 일어날까요? 바로 습관의 눈이 가려져서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얼마나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삶의 운영체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이 OS를 제대로 활용할 이상적인 사용자, 서유구가 꿈꿨던 새로운 인간상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그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의 이름은 바로 임원경제인입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삶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삶 전체를 온전히 경영하는 그런 주체적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인간, 바로 그런 모습을 꿈꿨던 거죠.
이 삶의 전문가는요, 한 가지 역할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학자이면서 동시에 농부이고 또 장인이면서 상인이기도 한 모든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허실겸양, 즉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교양, 이 둘의 균형을 맞추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관구열, 우리의 오감 전체가 기쁨을 느끼는 그런 충만한 삶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행동가, 이 사람들을 호사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원래 뜻은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건데 서유구는 이들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바로 새로운 기술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널리 퍼뜨리는 혁신가로 본 거죠. 맨날 에이 우리 풍토에는 그게 안 맞아 이런 핑계나 대는 낡은 관습을 그냥 깨부숴버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 혁신가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경지는 뭘까요? 바로 삼매입니다. 이 삼매라는 게 원래 불교 용어잖아요? 그런데 서유구는 이걸 기술과 일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든 완전히 몰입해서 나의 기술과 정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하나로 딱 합쳐지는 그런 경제. 말 그대로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예술의 경지로 올라서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삼매의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색삼매가 있고요. 장을 담그는 조장삼매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삼매까지. 와, 서유구에게는 정말 삶의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서유구 비전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불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크게 보면 유교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다 사라진다고 봤고요. 불교에서는 영혼은 남는다고 했죠. 또 도교에서는 둘 다 영원히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서유구는요, 이 모든 관점들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아주 독창적인 불멸 공식을 딱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글로써 자신의 정신, 즉 마음을 보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초상화를 그려서 자신의 형체, 즉 모습을 보존한다. 바로 이 두 가지, 정신과 형체가 합쳐질 때 비로소 한 인간의 존재 전체가, 그러니까 그의 사상과 그의 모습이 온전하게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불멸이다 라고 본 겁니다. 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걸쳐 설계한 그랜드 디자인의 완성이었던 셈이죠. 서유구는 19세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정보와 데이터가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책을 읽어야만 할까요?